의사의 반란. 20년 동안 괴롭혀온 아토피.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 짧은 머리의 청년이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돌 지나면서부터 시작된 아토피가 21살인 지금까지 낫지 않고 더 심해져서 약을 먹고 바르기도 하면서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토피가 너무 심해 군대도 공익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굴 가장자리에서 목과 팔꿈치, 손목, 무릎 뒷부분과 발목 아랫부분이 유독 심한 상태였고 186cm 정도의 큰 키였으며 병원에 오기 전에는 몸무게가 115kg이었는데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여 현재 체중은 85kg 정도로 줄였다고 했습니다. 아토피의 기본 원리는 우리 몸의 해독 과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성장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호흡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필연적으로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이것을 배출하는 과정이 해독입니다. 해독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은 장에서 대변으로, 신장에서 소변으로, 간에서 담즙으로, 폐에서 호흡으로, 피부에서 배설하게 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의 능력이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 서로 차이가 나다 보니 어떤 사람은 간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폐에서부터 질병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는 주로 어릴 때 폐와 간, 신장 같은 기관들이 성숙지 못했을 때 가장 큰 해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피부로 해독하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심하지 않던 옛날의 어른들은 얼굴이 울긋불긋한 아기들을 보며 흙을 밟으면 낫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자라면서 다른 해독기관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면 좋아진다는 뜻이었겠지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아토피 증세로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서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조차 힘들 만큼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지나치게 우리 몸의 해독기관을 혹사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음식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해독되면서 아토피 증상을 만듭니다. 특히 골고루 영양 있게 이유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어머니들이 고기, 생선, 우유, 달걀이 들어있는 이유식을 만들어 먹일 때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토피입니다. 진료실을 찾아온 청년 역시 어릴 적부터 육식을 좋아했고 우유를 많이 먹어봤고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습관적으로 마셔왔습니다. 첫 방문 때 혈액 속에 비정상적으로 많아진 단백질 수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원인으로 보이며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자 곧바로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이한 점은 담즙 성분이 혈액으로 역류하여 황달 수치라 할 수 있는 빌리루빈이 혈액 속에 많이 있었고 간효소 수치인 AST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간에서 처리하는 노폐물이 많아져서 간 손상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는 그동안 사용했던 약물에 의해 손상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설탕 같은 정제당의 섭취가 간 손상을 일으켰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최근 병원을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간 수치가 높고 지방간과 간경화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나친 당분 섭취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좋은 소금의 섭취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소금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만해져 혈당을 빨리 높이는 정제당 섭취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야만 간 손상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혈액검사상에서 다른 수치와는 반대로 림프구가 줄어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토피에 사용되는 약물의 주성분 중 하나가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인데, 이런 약물들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과립구를 증가시키면서 반대로 림프구를 억제합니다. 이 환자의 혈액검사상에서 백혈구 백분율을 보면 림프구가 조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고, 치료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철저하게 현미밥과 채식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천일염으로 간을 해서 먹기 시작하자 몸이 가벼워지고 변이 좋아지면서 숙면을 취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중심부에서부터 아토피의 흔적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팔 부위도 손가락 끝부분만 남으면서 팔꿈치가 부드러워지고 무릎 뒤와 아랫다리가 깨끗해지는 변화도 생겼습니다. 물론 그동안 증상이 생기면 듬뿍듬뿍 바르던 연고도 완전히 끊고 먹던 약도 먹는데 아토피 증상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약도 없는데 아토피 증상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약 2달간의 식생활 교정과 해독 치료를 병행하면서 하얀 각질로 뒤덮여 있던 얼굴이 제 나이 또래의 젊은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함께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토피라는 병명이 갖고 있는 뜻은 원인 모르는 병인데, 원인 없는 질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는 노력이 나를 힘들게 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믿는다면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야말로 원인 모르는 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류머티즘 관절염. 애띤 얼굴의 여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174cm 정도의 큰 키였지만 얼굴은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는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이유를 묻고 나서 내심 놀랐습니다. 1년여 전부터 팔다리가 아파서 운동도 못할 정도가 되어 병원에 갔다가 류머티즘 관절염이라는 판정을 받아 약을 먹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위경련이 심해져서 증상이 올 때에는 실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도 자주 결석하게 되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 집중하기가 힘들다면서 건강을 찾을 방법을 알려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이런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와 딸이 동시에 울기 시작하는데 그 고통은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간의 과정을 물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아토피가 있어 왔고 천식까지 생겨 증세가 있을 때마다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장과 비장이 부어있는 게 원인이라고 말하는 한의원에서 처방해준 한약도 먹어왔다고 합니다. 그 외에 자주 어지럽다고 해서 빈혈약도 먹어왔고 각종 건강보조식품도 함께 복용해왔지만 체력은 자꾸 고갈되고 통증도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으로 알고 있는 평생 약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하는 질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질병을 앓는 환자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인 어머니도 괴로웠던 것이죠. 그러나 두 모녀는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찾아 저희 병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바꾸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만성 통증의 대표적인 질병은 아마 류머티즘 관절염 때문에 겪는 통증일 것입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움직이려 하면 통증이 몰려옵니다. 한참 움직이면 조금 나아지는 듯 하지만 밤에 자려고 누우면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파서 잠을 설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을 문진해보면 관절염 증상으로 진단받고 약을 먹기 시작할 무렵 상당히 힘든 스트레스 상태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해야 했던 시간을 보내면서 병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가 나고 신경 쓰는 일이 많이 생기면 우리 몸의 혈액은 머리로 집중됩니다. 이럴 때 손과 발은 차가워지고 배도 차가워지면서 소화가 안 되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손가락이 차가워졌다는 것은 손가락 근육을 움직일 때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려 할 때 손가락으로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즉, 붓고 화끈거리면서 아픈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류머티즘 관절염이라 부르는 질병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의학은 내 몸의 항체가 비정상적으로 관절을 공격하여 생기는 염증 반응으로 이해하고 소염 진통제와 함께 면역작용을 억누르기 위해 베토트릭세이트라는 약물을 처방합니다. 이 약은 항암제로 개발된 약물인데 강한 약물이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복용하라는 처방 지침서를 주면서 말입니다. 이런 약을 먹으면 처음엔 통증이 감소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회복되지 못하므로 다시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면 혈류가 증가해 통증이 재발합니다. 그 결과 만성 통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통증은 아주 끔찍한 강도로 더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류머티즘으로 인한 통증은 통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통증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일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독한 약물에 노출되면 우리의 위장을 비롯한 모든 장기들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몸과 마음이 폐허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증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우리 몸은 자기 몸을 망가뜨리기 위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 느끼지만 통증은 내 몸의 잘못된 곳을 치유하기 위해 증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살기 위해 처절하게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이런 반응을 억누르는 약은 더 큰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반응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약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여유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식생활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5년, 10년씩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통증이 사라지고 힘이 생깁니다. 여학생에게도 이런 원리를 이해시키고 식생활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금했습니다. 특히 하루에 1리터씩 물처럼 마시던 우유를 입에 대지 않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사과즙을 끊게 하고
싱겁게 먹던 반찬에 충분한 소금을 넣어서 먹게 하고 현미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게 하면서 학교 급식도 반찬은 먹되 밥은 꼭 현미밥을 사가지고 가서 먹게 했습니다. 점심에 급식으로 먹는 흰쌀은 오후 시간에 출출함을 느끼게 했고 그래서 빵과 김밥 같은 간식거리를 찾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미밥을 충분히 먹으면 필요 없게 될 테니 불량한 간식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소금을 중간중간 먹게 하자 입마름이 사라지고 어지러움이 줄어들면서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게 변해갔습니다. 심한 몸살도 앓고 검붉은 코피도 쏟으면서 몸의 면역이 살아나고 해독되는 과정을 거쳐 이제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도 피곤하지 않아 읽고 싶던 책을 많이 볼 수 있다고 그 큰 키로 아기처럼 펄쩍펄쩍 뛰며 환한 미소를 보여주어 저 또한 크게 웃었습니다. 처음에 아토피 흔적으로 각질이 일어났던 얼굴도 매끈해지고 혈색도 돌아 이젠 건강한 여학생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또한 자가면역 질환도 아닙니다. 단지 혈류가 부족한 손가락, 발가락, 관절에서 혈류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했을 뿐이고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신호를 우리 몸이 보냈을 뿐입니다. 어떤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하늘의 약도 먹지 않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며 더욱 건강해질 수 있게 됩니다.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첨포창. 현미채식을 고집하고 환자들에게 처방하며 끊임없이 설득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식사 처방을 통해 환자들이 빠른 속도로 건강을 되찾고 활기 넘치는 생활로 돌아가는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며 부작용 없이 안전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에 40대 후반의 여자분이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13년 전부터 온몸의 피부에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면서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상처가 아물 때는 너무 가려워서 잠을 자기 힘든 증상 때문에 온 것입니다. 병명도 흔치 않은 첨포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병원 진료실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발병했을 때에는 인근 피부과에서 약을 받아 먹으면서 증상이 나아지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약이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학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약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 제제로 인해 손가락, 발가락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피부가 검게 변하더니 발가락이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무속인을 불러 구판도 여러 차례 벌여보고 유명한 한의사에게 진료도 받아보고 목에서 기름을 빼낸다는 치료도 받아보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콜레스테롤을 녹여준다는 건강보조식품을 1,500만 원이나 들여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의 가족력이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지방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했는데 워낙 육식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시골 학교 관사 마당에는 식용으로 쓰기 위해 67마리의 개를 키웠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즐기는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는 고기를 삶아 매일 먹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나무 뿌리나 열매 같은 것으로 간식을 하던 여느 아이들과 달리 이분은 유년 시절에 밖에서 놀다 출출하면 상에 놓여 있던 삶아놓은 고기를 새우젓에 쿡 찍어 먹고 나가 놀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가족들 중 아버지는 60대 초반에 가족들이 명절을 세기 위해 육지로 먼저 나간 후 섬 학교 관사에 혼자 남아 저녁 식사 준비를 하려고 좋아하는 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다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당뇨가 30년 되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오빠는 50대 초반의 위암으로 벌써 돌아가셨고 본인은 13년 동안 천포창이라는 난치병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으며 남동생 또한 건강에 이상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유복한 생활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꼭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앓고 있는 천포창이라는 질병은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이 원인으로 이것을 배출하려 할 때 생기는 현상이니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식사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또 이런 노폐물을 많이 만드는 음식은 주로 고기, 생선, 우유 등의 동물성 식사에서 생기므로 철저히 식물성 식생활로 바꿀 것을 주문하고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주식은 현미밥을 먹으면서 현미와 기타 통곡류로 만든 볶음곡식도 권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끊자 반발 현상이 나타나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물집이 온몸에 예전보다 더 크게 생기고 이 수포가 터지면서 진물이 피부를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또 피부가 아물면서 너무 가려워 밤에 잠을 못 자고 꼬박 세우기 일쑤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드디어 가슴과 등 쪽에서부터 더 이상 수포가 생기지 않았고 팔다리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가려움도 조금씩 나아지면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기 시작한 지 3주 정도 지나자 3살이 나와서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밖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어김없이 다음날 증상이 다시 생기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식사일기를 들여다보고 지적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나서야 식물성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약간의 증상은 남아있지만 약이나 건강보조식품 하나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몸이 변했습니다. 그토록 소원하던 여름에 반팔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변하는 것을 체험한 뒤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도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 말씀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많은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딸과 똑같이 습관을 바꾸고 나니 징글징글하던 인슐린을 끊고 안과 약과 심장약, 신경과 약까지 모두 중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님은 오늘도 유쾌하게 복지관에서 댄스를 추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이 대학병원에 가면 10년 동안 천포창을 앓으면서 자살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혹사시킨 몸도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놀라운 속도로 정상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우리 몸의 놀라운 힘이고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